오늘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 내용이 향후 부동산 시장에 가져다 줄 영향력은 엄청날 겁니다. 어떤 내용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특히나 서울에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신 분들이라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은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지정입니다. 서울 전부가 규제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강남 3구와 용산구만 규제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었죠. 그런데 오늘 발표 후로 서울 25개구 모두가 규제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조정대상 지역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지역 12곳도 추가적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어떤 지역인지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내용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대출 규제예요. 15억이 넘는 주택에 한해서만 집중적으로 규제를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것도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로 지정이 된 구역들은 여기입니다. 과천시, 광명시, 그리고 성남시 중에서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수원시 중에서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한계구가 빠졌어요. 권성구가 빠졌는데 권성구에 살고 계신 분들은 화가 나실 수도 있겠지만 좀 참으시고요. 안양시, 동안구, 그리고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와 하남시까지 이렇게 12개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규제지역으로 지정이 된 곳들은 전부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도 지정이 될 거예요. 앞으로 5일 후에 지정이 될 건데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동일단지 내 아파트가 한 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 다세대 주택, 그러니까 빌라까지도 지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만으로 봤을 때는 정확히 어떤 빌라들이 지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지역들은 반드시 토지 이용 계획을 확인을 해봐야겠죠. 규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이런 효과들이 발생이 됩니다. 먼저 주담대 LTV 한도가 축소가 됩니다. 무주택자는 40%, 그리고 집이 있는 사람은 아예 대출을 못 받는 거고요. 대출 한도도 6억 원 이하로 제한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은 이미 6.27 대책 그리고 9.7 대책을 거쳐오면서 기존에도 계속 적용이 되고 있었어요. 수도권에 한해서. 그런데 이렇게 규제지역으로 지정이 됐을 때 적용을 받는 건 딱 요거 하나. 규제지역이 아니라면 70%까지 가능한데 규제지역이라면 이제 40%까지밖에는 안 된다 라는 점이고요. 추가가 된 내용이 바로 10억 초과가 되는 부분에 대한 거예요. 15억이 넘어가는 부분은 40%가 아니라 프로 상관없이 4억 원까지만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15억까지도 넘어간다 그러면은 그 금액이 2억 원으로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획기적인 발상이죠. 금액이 높아질수록 대출금은 말도 안 되게 줄어든다라는 건데, 사실은 15억 초과일 때 LTV 제로를 기대를 했었어요.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후하게 지금 진행을 하는 거네요. 강남 상구는 물론이고 한강벨트까지 좀 비싼 지역들을 확실하게 대출 규제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강력하게 들어가 있는 거겠죠. 자, 이 내용까지 보시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릴 거예요. 지금 이 대출 규제들은 규제지역으로 지정이 됐을 때 얘기고요. 규제지역이 아닌 곳들은 여전히 무주택자는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유주택자도 6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고요. 대신 집이 있는 사람은 그 지역이 수도권이었을 때는 대출이 안 된다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인데요.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때는 그 한도는 2억 원까지고 보증 비율도 80%까지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부터 적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규제적으로 지정이 된다고 특별히 달라질 거는 없다 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수도권에 한해서입니다. 그리고 추가가 된 게 있다면 이거죠. 자, 이제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았을 때 그 내용도 DSR에 반영을 시키겠다라는 게 이번 대책에 추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제에 대한 내용인데,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라는 내용이 있죠. 1주택자가 두 번째 집을 살 때 그 두 번째 집이 조정대상 지역이었을 경우는 취득세 중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강남 상구와 용산구 외에는 지금까지 규제 지역이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집을 살 때도 취득세 중과가 안 된다. 이렇게 알고 있고 그게 맞아요. 하지만 지금 서울은 전부 다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서울을 사는데 그게 두 번째 집이다 라고 할 경우는 취득세 중과 바로 8%를 내야 된다 라는 점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12군데 경기도 지정되어 있는 곳도 마찬가지로 이 내용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전히 규제 지역이 아닌 곳들은 두 번째 집으로 취득을 할 때 취득세 중과가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전면 배제, 그런데 이 내용은 지금도 유예가 돼서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언제까지 유예냐면요, 26년 5월 9일까지예요. 그러니까 내년 5월 9일 이전까지 매도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내용이 뭔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2주택자가 하나의 주택을 매도를 하는데 그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일 경우, 그럴 때는 원래 내야 되는 세율의 20%를 더 내야 돼요. 그리고 3주택자 이상이 주택을 매도를 하는데 그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다라고 했으면 원래 내야 되는 세율의 30%를 더 내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지금 유예 중이라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것이 내년 5월 9일 이후에도 계속 유예가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로는 절대 유예시키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를 우리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유예가 안 되고 이제 내년 5월 9일 후에 매도를 하는 것부터는 다주택자가 20%에서 30%의 중과세를 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세율을 그대로 맞으면서 매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매물 잠김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기존에도 이 정책을 진행을 했었고요.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지역이 서울 전체가 됐고요. 수도권 12개의 지역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최소한 이 지역에 해당되는 곳들은 내년 5월 9일 후부터는 매물이 확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만큼 집을 사겠다는 수요도 확 줄어들지 않는 한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과거 사례를 통해서 이미 증명이 된 사안들입니다. 그리고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이거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을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라는 요건이고요. 또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를 해 드릴 거예요.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은 양도 양수를 하면 양수 받는 사람이 조합원의 지위를 넘겨받지 못한다, 이렇게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재개발 재건축도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어요. 매도자가 조합원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이라면은 그 물건을 매입을 하면 그 입주권을 매입을 하는 사람이 승계를 받을 수 있어요. 단지 우리가 안 된다라고 알고 있는 게 뭐냐면요, 바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됐을 때 얘기예요.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된 곳들의 재개발 재건축은 이렇게 양도의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있는 게 아니라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 후,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 그 후에 양도 양수하는 것들만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마저도 부동산 경매로 취득을 할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되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서울 전역이 다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 안에 있는 것들은 부동산 경매라는 툴을 통해서 조합원의 지위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증빙자료 제출 의무라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투기 과열지구가 되면 자금 조달 계획서, 그거 플러스 증빙 자료까지 제출을 해야 돼요. 증빙 자료라 함은 내 잔고 증명서가 되겠죠. 그래서 내 통장을 다 까서 이거를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이 또한 부동산 경매로 취득을 하게 되면 제출 의무가 없다고 제가 거듭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제적으로 지정이 된 이후에는 어떠한 현상이 벌어질 것인가, 과거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서울시 아파트의 매매 가격 지수 그래프예요. 쭉 올랐다가 떨어지고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중에 있죠. 과거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선정이 됐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어요. 2017년 9월 달이었습니다. 근데 지정이 되고 나서의 가격은 이렇게 폭등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서울 전체는 강남 3구와 용산구 이런 데도 포함이 돼 있고 도봉구, 노원구 이런 데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중간치 정도의 강서구를 한번 볼게요. 강서구도 마찬가지로
17년 9월 달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었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폭등을 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경기도는 어땠을까요? 하남시 같은 경우도 이번에 지정이 됐죠. 하남시도 마찬가지로 17년 9월 달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고요. 근데 하남시 같은 경우는 별로 움직임이 없었는데 지정이 된 이후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급등을 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규제적으로 지정이 된다라는 의미는 곧 폭등이 시작이 될 거다라는 공식으로 이미 적용이 돼 있어요. 과거 사례에서 확실히 보여줬고요. 지금이라고 해서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과거와 지금과의 다른 점은 딱 한 가지예요. 가격 위치가 과거보다 지금이 조금 높다라는 거고요. 나머지 환경들은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지금이 부동산이 상승하기가 더 좋은 그러한 환경들을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유동성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시중에 돈이 얼마나 풀려 있느냐 막 이런 얘기죠. 지금 소비 쿠폰 계속 1차, 2차까지 발행을 해서 지금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고요. 이제 금리는 점점 내려가는 추세고 조만간 또 금리가 내려갈 것이다 라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죠. 그럼 금리가 내려가면 시중에 돈은 더 풀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내년부터의 입주 물량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입주 물량이 굉장히 부족한 국면으로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강남 상구에서 한강벨트로 그리고 한강벨트에서 서울 전역으로 가격 상승이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전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경매는 어떨까요? 자, 아까 그래프로 봤던 강서구고요. 자, 어제 낙찰이 됐던 사례죠. 10억 8,100만 원에 낙찰이 됐어요. 근데 시세는 최근에 실거래가 된 게 11억 9,700이고요. 현재 제일 싼 매물이 일반층이 11억 7천이에요. 그러면 거의 1억 가까이 싸게 낙찰이 된 거고요. 구록으로 가보면 더 가관입니다. 5억 3,600에 낙찰이 됐죠. 그런데 최근에 6억에 실거래가 됐고 현재 매물은 일반층 기준으로 가장 저렴한 게 6억 3천에 나와 있죠. 그러면은 이것도 1억 가까이 싸게 낙찰이 된 거예요. 지금 한강벨트 외의 지역들은 이런 분위기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제가 작년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서울은 강남 상구와 용산구, 그러니까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된 곳들 외에 나머지 지역들은 지금 현재 부동산 경매로 내 집 마련을 하기 너무 좋은 시기다 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왔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 전역이 규제적으로 지정이 되면서 이제 상승을 할 것 같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정부가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방향대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시점에서 지금 현재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하실 거라면 부동산 경매로 이렇게 해야 되는 최적의 시기인 거예요. 경기도 지역도 좀 살펴볼까요? 광명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됐죠. 11억 8,400에 낙찰이 됐는데 최근 실거래가 된 거는 13억 2천이고요. 현재 가장 저렴한 매물은 13억이에요. 한 1억 2천 가량 싸게 낙찰이 된 거죠. 지금 이렇게 경기도권까지도 좋은 가격에 낙찰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서울과 이런 경기권에 내 집 마련을 하겠다라는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매를 활용해서 싸게 매입하기 좋은 시기라는 것을 꼭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경매 공부 열심히 하셔서 입찰 하세요. 경매 기초 강의도 지금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죠. 유튜브에서. 그 내용 보시면서 공부하셔서 준비하시면 되고요. 스스로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겁난다, 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네이버 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제가 검토 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서울 수도권에 내 집 마련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